자, 이번 앞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댓글을 리뷰해 볼게요. 저는 기말고사를 2주 앞두고 있는 2학년 2학기 전작과 학생인데 방학 때 계획을 위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 2학년 2학기인데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미래가 밝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자, 계속 해볼게요. 제가 올해 한 활동들을 간단히 브리핑을 먼저 해보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학기 중에 학업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1학기에는 4.5 만점에 4.5. 여기서 컷해볼게요. 학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학교 학점이 4.5가 만점인데 4.5점을 맞았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공부. 모든 과목에서 A+를 맞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는 장점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는 아주 훌륭한 장점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 포텐셜이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상을 믿어요. 신은 공평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뇌가 있고요. 눈이 2개고 코가 2개고 입이 하나고 귀가 2개고 팔다리가 다 있죠. 팔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점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은 뭔가 다 공평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거에 더 시간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강화되는 거예요. 게임 해보죠. 게임에 보면 뭐 능력치가 있고 뭐 경험치가 있고 뭐 돈이 있고 아이템이 있고 막 있잖아요. 어떤 거에 시간을 쏟고 캐릭터를 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캐릭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님이 4.5 만점에 4.5를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님의 캐릭터가 저는 보입니다. 공부에 올인을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님은 이제 공부 4.5 만점에 4.5를 맞을 정도의 공부를 잘하는 거면 이미 공부계에 있어서 만렙이에요. 만렙이라고요. 그래서 공부 만렙이신 분인데, 자, 이제부터 님이 보완해야 되는 건 그래서 공부가 아닙니다. 님은요, 이 공부, 자, 학점이 4.5 만점인데 4.5를 맞으면서 님이 희생해야 했던 것이 있어요. 님이 다른 걸 포기했기 때문에 4.5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님이 부족한 거를 보완해야 됩니다. 님의 모든 단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장점, 이건 장점입니다만 님의 단점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학점이 4.5 만점인데 4.5를 맞을 정도의 아웃라이어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위해서 님이 포기한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부분 이제 이 정도 학점을 맞은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가장 못 맺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님은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 유형이 있는데 님은 특목고 스타일 인간형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목고 스타일의 인간형이 굉장히 미국에서 망하는 케이스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이라는 이제 유학을 하면서 한인 유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크게 2가지 비교군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특목고 출신이 있었어요. 특목고 출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인간 유형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반면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지방대를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박사 중에 박사과정 학생 중에 지방대 나온 학생인데 이 사람을 인간 유형 B라고 해봅시다. 자, 특목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 특목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제 특목고를 갔어요. 특목고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특목고 출신들이 기숙사 생활하는 나이가 고등학생이니까 고1부터 고3이니까 이 17에서 19 인간의 인격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인간관계를 공부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런 거를. 그게 그런 삶이 특목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렇게 살아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 오로지 공부만 생각하고 그 기숙사잖아. 대부분 특목고 감옥에 갇혀 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공부만 하는 기계가 된 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말 못 맺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특목고를 졸업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교 아시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특목고 출신에다가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교 학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진짜 많아요. 열등감 덩어리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특목고 정도 나오면 공부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교 나왔으면 뭐 공부계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런데 열등감이 진짜 많습니다. 열등감이. 그리고 굉장히 깊은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특목고 나온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렇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로 가고 특목고로 하는 굉장히 네임밸류 있는 최상위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후에 한국에서 랭킹 1등 혹은 한국에서 굉장히 명문대 학부를 나와서 학벌계에 있어서는 끝판왕인데 공부로 보면 사실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끝판왕인데 공부에 대한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자, 왜 특목고에다가 랭킹 1등 학부를 나왔는데 깊은 열등감을 가지게 될까? 그건 바로 특목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공부 시스템 때문에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공부에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가지고 푸시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들은 보통 이제 복도에 시험 볼 때마다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끊임없이 남과 비교되는 시스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될 때 남과 비교하는 습성을 그 어린 나이 17에서 19에 남과 비교하는 그 습성을 몸에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얘기해줄게요. 미국은요, 공부에 대한 푸시를 별로 안 해요. 그 등수 개념을 미국의 학생들은 거의 갖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누가 등 떠밀어서 막 이렇게 하고 누군가 막 자기를 관찰하고 있고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매기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는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공부를 싫어하는 미국인도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한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예술가, 뭐 예를 들면 아티스트가 있다고 쳐봐. 미술, 미국의 미술가랑 한국의 미술가랑 달라요. 한국의 미술가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 미술학원 다니면서 남들보다 그림 잘 그리고 전국대회 수상하기 위해서 그 등수, 스펙을 쌓으면서 미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아티스트들은 뭐 미국은 미술학원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는 애들이 그냥 그림이 좋으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도록. 그래서 뭐 들판에 나가가지고 혼자 스케치북 들고 막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만의 화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해서 뭔가 하는 거. 이게 미국의 공부 방식이에요. 음악가도 마찬가지. 세계적인 뭐 음악가들이 미국에 많은 이유가 자기가 공부 대신에 악기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공부마저도 이래요. 미국은 공부를 푸시를 안 해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들은 인문계 뭐 실업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 고등학교예요. 미국의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오후 2시면 집에 가요. 뭐 야간 자율학습 그런 거 없어요. 오후 2시에 집에 가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그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뭐 저는 가끔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창문 밖으로 고등학교생들이 이렇게 집에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한 오후 2시 되면 집에 갑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오후 2시 돼도 공부하고 싶은 인간들은 이 학교에 방과 후 활동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 클래스를 듣는 거고, 뭐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 클래스를 듣는 거고,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클래스를 좋아하는 거. 이도저도 다 싫다. 나는 집에서 그냥 혼자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면서 독학한다. 그럼 뭐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자유도 속에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특목고 시스템은 미국이랑 정반대입니다. 감옥 같은 기숙사에 가둬놓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면서 그 1등을 위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를 겪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남과 비교당하면서 그때 열등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무리 전교 1등 했어도 특목고 가서 전교 1등 하는 사람은 딱 하나, 그 왕관을 쓰는 사람은 딱 하나잖아요. 그 특목고에서 전교 1등 하는 왕관 쓰는 사람 딱 한 명 빼고 모두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1등을 된다는 전투 모드로 모두가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특목고 나온 애들이 또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특목고 출신들이, 전국에 있는 특목고 출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 데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열등감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학교가 거기에요. 예전에 어떤 그 정신 분석 기관에서 그 한국 대학생들 열등감 지수를 조사했는데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열등감이 가장 많은 걸로 조사가 됐어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자신과 열등감을 느끼다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특목고 나오고 랭킹 1등 하는 학교 나올 정도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개인의 사회를 보면은 자기는 죽도록 했는데, 님처럼 4.5를 맞으면 다행인데 죽도록 했는데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등한 사람들은 이제 교만해지겠죠. 나는 인류의 최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빠지겠죠. 근데 1등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이 빠지냐면 죽도록 노력하고 자기가 이렇게 똑똑한데 1등을 못하니까 공산당에 빠져요. 그래서 랭킹 1등하는 학교에 그 공산당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한국의 랭킹 1등하는 그 학부가 그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가장 제일 많을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잖아요. 그 남들보다 공부 잘하고 상위 클래스인데 어떻게 좌파가 될까? 좌파가 될 수 있어요. 좌파가 빠지는 원동력은 그 열등감과 분노, 절망, 좌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라이브해서 좌성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서 특목고 나오고 명문대 가고 이런 사람들 중에 공산당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당연히 님은 공산당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유형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도 지금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공부만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큰 어두움이 마음에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목고 유형의 특징들은 인간관계가 꽝이에요. 그래서 그 특목고 나온 사람들 특징들이 제가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논리 싸움을 해요. 논리.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면서 무슨 당신은 폐쇄 순환 논리에 빠져 있어요 하면서 막 논리하는데 자기가 폐쇄 순환 논리에 빠져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특목고에서 항상 그 똑똑한 애들끼리 맨날 그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 맺고 남을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만 계속 배우기 때문에 논리 따지면서 남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목고 출신들이. 그 특목고 출신이 아니라 공부 잘하고 랭킹 1등 학교 나오고 막 이런 애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공부만 잘해도 한국에서는 먹힙니다. 왜냐면 한국은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뭐 특목고 나오고 랭킹 1등 하는 학부 나왔다고 이력서에 딱 써 있으면은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게 있어요. 한국은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보는 사회예요. 특히 미국은요, 어떤 사람의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 갈 때 SOPS면 진짜 좋은 말이 뭐냐면,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나는 그 고등학교 미식축구부에서 뭐 그 풋볼팀의 주장을 했었다. 그러면 그냥 명문대 보장이에요. 왜냐면 미국은 자기가 똑똑한 것보다 똑똑한 사람을 부릴 줄 아는 리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미국인들이 다 영국인이잖아요. 미국인들의 뿌리는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는 그 제국을 만들고 전 세계를 이렇게 리드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지금 미국도 그 대영 제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그 훌륭한 리더가 자기 부하로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즉 인간을 잘 다룰 줄 알고 인간을 잘 이끌 줄 아는 리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 4.5 만점에 4.5 맞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리고 또 특목고 같은데 혹은 랭킹 1등 하는데 나온 사람들의 기본 특징은 인간관계가 다 꽝이에요. 제 채널에서도 이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 막 4.5 만점에 막 4점 넘고 막 특목고 나오고 막 뭐 랭킹 1등 하는 학교 나오는 사람 중에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이제 공부론 됐어요. 이 공부론은 님은 만렙이에요. 4.5 만점에 4.5는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만렙입니다. 이런 님의 습성을 봐서 님이 이렇게 특목고 나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특목고 같은 명문 고등학교 나오고 뭔가 이렇게 공부에 올인하고 다른 걸 다 저버리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님은 그래서 공부에서 만렙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게 한국에서 먹힐지 몰라도 미국에서 바로 그 점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님은 오늘부터 뭐 공부를 뭐 더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님은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님한테 제가 드리는 훈련은, 꽃밭에 자주 갔어요. 꽃밭에 뭐 서울 사시는 분이라면 뭐 서울 대공원이나 꽃이 많이 핀 곳에 가서 꽃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리고 꽃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느낌, 뭔가 이렇게 막 눈물이 맺힐 것 같은 이 아름다움, 이거를 님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게 돼야 돼요, 님. 요 할 훈련하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님은 님이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뭐 4.5고 뭐 파이썬 뭐 하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하고 뭐 논문 뭐 써, 요건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또래 친구들한테 자기 마음의 슬픈 감정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내 생일인지 모르고 친구 모임 가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셨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내 생일을 몰랐었다. 난 그게 너무 서운했었다. 뭐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또래 집단에게, 온라인이 아니라 남에게 뭐 댓글이 아니라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친구가 없다면 님은 사실은 그 미국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요,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훌륭한 리더예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사람. 왜냐면 미국은요, 남의 하수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그 조선 총독부라고 보시면 돼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조선 총독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 해외 식민지를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지금 식민 시대는 끝났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야 좀 이해가 빠르잖아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자기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미국은요, 리더십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발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는 일이 뭐냐면 아시아 여행을 갑니다. 비즈니스 트립을 가서 뭐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한국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뭐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시아의 각종 공장의 그 연구소장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고 브리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자기네들은 뭐 품질 지수 뭐 100점 만점에 98점을 뭐 몇 년간 받았습니다. 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4.5 만점에 4.5 맞았고요. 뭘 했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냥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미국은 어떤 사람이 되냐? 이런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꽝이면 미국에서 끝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학원 갈 때 왜 추천서를 받는지 알아요? 아니 공부만 잘하는 사람 뽑으면 추천서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식으로 이 사람 학점 4.5 만점에 몇 점이고 학부 논문이 몇 편이고 뭐 자격증 개수가 몇 개고 이 사람 나온 학부가 랭킹 몇 등이고 이 점수 토탈 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커트라인을 주고 95점 밑으로는 다 떨어뜨리고 이 사람들만 속가가지고 대학원 보내면 되잖아요. 미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국은요. 미국 지도교수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서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본인의 이 학생이 얼마나 괜찮은 인간이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훌륭하게 조직을 이끌고 연구를 이끌고 동료와 협업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추천서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원 갈 때 추천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공부는 만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주변에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님이 지금 나는 뭐 해야 되고 뭐 인터넷 강의 뭐 무슨 책을 읽었더니 무슨 뭐 인터넷 강의에서 뭐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를 뭐 공부할 거고 막 이런 이 지금 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님은 이미 4.5 만점에 4.5를 맞았어요. 공부는 이 뭐랄까 끝판왕 깬 거예요. 클리어예요. 공부보다 이제 님이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놓쳤던 그거를 이제 강화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님에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숙제 하나 들었죠. 뭐 꽃밭에서 꽃을 보고 친구에게 슬픈 마음을 얘기해보고 맞죠? 근데 친구를 좀 만들어 보세요. 친구를 만들어서 물론 님과 같은 성격의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근데 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친구를 만들어요. 내가 공부를 한다. 인간관계를 공부한다. 라는 마음으로 친구를 여러 명 만드세요. 여러 명. 그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막 SNS 친구 말고요. 실제로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농구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한강에 자전거 타러 가고 같이 등산하고 이런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님이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수없이 많은 특목고 출신들을 봤고 수없이 많은 랭킹 1등하는 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모조리 실패합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인간 유형 B를 얘기해볼게요. 지방대 나온 학생 얘기해볼게요. 이 지방대 나온 학생이 미국에서 최고의 국립 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들어갔고 박사도 잘 맞췄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맺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 친구가 나온 학교가 지방대예요. 경상북도에 있는 지방대요. 한 XX대라고 하는 이 지방대가 있어요. 솔직히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데예요. 수능 점수 높지 않아요. 근데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 경상북도에 있는 이 한 XX 대학교, 한 X대 이 학교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이 학교 출신들이 미국의 요지의 요직을 이렇게 곳곳을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학교예요. 근데 수능 점수가 높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세운 지방대학교인데 이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공부를 푸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소그룹 모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같은 친구들끼리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문화 자체가 그냥 미국 문화인 거예요. 자기들은 몰라요. 이게 미국 문화인지 모르고 그냥 지방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미국에 오면은 미국 사회에 완벽하게 융합되는 거예요. 미국의 요직을 다 뚫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또 자기들이 공부 못하는 지방대라는 열등감도 없어요. 왜냐면 커리큘럼 자체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이런 철학을 가진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사회를 잘 뚫어요. 미국 문화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 특목고 출신이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 기독교 재단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항상 그 학교 복도를 걸어가면 복도에 항상 성경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부 가지고 푸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애들이 다. 제가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이었어요. 그리고 전교에서 늘 놀았어요. 전교 몇 등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특목고 가라 그랬어요. 특목고. 근데 저는 특목고를 안 가기로 결정합니다.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이었고 전교에서 노는 학생이었는데 특목고를 안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면 그 엄마 친구 딸 중에 특목고를 간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날 자살 충동 느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저긴 아니다 싶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목고는 안 갔고 근데 동네에 그 교회에서 세운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주변만 가면은 형 누나들이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 행복한 미소에 이끌려서 저는 그 기독교 고등학교에 가기로 했는데 가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인데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제가 공부를 그냥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한 5등 정도 했는데 이게 절대 인문계 고등학교 그 서울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반 5등이랑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기독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공부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보면 서울에서 항상 밑바닥이었거든요. 그런 학교였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공부 푸시를 안 하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여행 동아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여행 다녔어요. 그래서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드신 김종호 선생님처럼 여행 다니면서 한국 지리를 답사하고 뭐 그러면서 많은 문화를 배우고 막 그랬어요.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굉장히 재밌었겠죠. 그리고 제가 남녀공학이라서 여자애들하고 막 같이 놀고 굉장히 재밌었겠죠.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시겠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적인 정서를 고등학교 때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거기다가 이제 개신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와서 백인들이랑 코드가 되게 잘 맞아요. 왜냐면 백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즐겁게 놀면서 이 남녀가 재밌게 놀면서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견문을 쌓으면서 공부만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미국의 기독교 문화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님은 어쩌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알아주는 명문대 스펙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미국에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하기 전에 미리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뭐 종교는 솔직히 제가 강요할 수 없겠죠. 왜냐면 님이 기독교 가정이라면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뭐 님이 태어나기를 뭐 집이 뭐 계속 뭐 아시아 종교를 믿는 가정이면은
제가 뭐 교회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독교 가정이시라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서울에 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대형 교회 같은 데 보면은 한국에 그 백인 외국인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영어 강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개신교인들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영어 예배 서비스가 있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백인 원어민 강사들을 위한 어떤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인간관계를 좀 맺으면서 기독교 문화를 좀 공부하시면 님은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님이 지금 막 얘기하시지만 이런 거는 사실은 국내 박사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이제는 그 한국의 웬만한 대학교 교수님들이 다 미국 박사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미국보다 막 구려가지고 한국이 공부를 못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의 대부분의 4년제 대학교 교수님들은 미국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내 한국에서 박사를 가면은 대부분 지도 교수가 미국에서 박사를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과 거의 똑같은 교과서를 배우기 때문에 뭐 미분적분하게 미국 애들은 할 줄 아는데 한국 애들은 할 줄 몰라서 뒤처진다. 이게 아니에요. 미국이랑 똑같은 교과서를 한국 대학교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국내 박사들이 미국 박사들한테 늘 뒤지는 게 실제로 뒤지거든요. 그게 미국이 알고 있는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터넷만 치면은 미국의 뭐 랭킹 1등하는 학교 교과서가 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주문해서 볼 수 있고 인터넷 강의로 다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몰라가지고 한국 대학생들이 한국 국내 박사들이 미국 대학생과 미국 박사들한테 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수원밸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실리콘밸리에 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뭐 때문에 한국 박사들이 미국 박사한테 밀리냐? 뭐 때문에 한국의 뭐 수원밸리나 판교밸리가 실리콘밸리한테 밀리냐?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문화 때문이에요. 문화. 한국은 학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1등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향해 달려가는 모노컬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에 비해서 항상 좋은 아웃풋을 못 내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벌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서 거기서 오는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님이 뭔가 이렇게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학점이나 등수 줄 세우기 때문에 그 등수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랑 이런 게 없이 누가 푸시하는 게 없이 정말 내가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랑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특목고 시스템은 그 미국의 그 기독교 시스템이 말하는 기독교 교육이 말하는 거에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분위기를 적응을 못 합니다. 미국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뭔가 재밌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연구단체를 절대 한국이 못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은 이제부터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연구한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제가 박사과정 때 친구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랑 친한 박사 때 랩에 친한 그 백인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를 항상 별명을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자유한 영혼이라는 별명을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그
어떻게 사는 친구냐면 굉장히 자유해요. 그래서 그 월요일날 랩에 와서 너 주말에 뭐 했어 물어보면 자기 여행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행 갔어 그랬더니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그 친구가 뭐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었거든요. 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날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날도 있고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그냥 계획 없이 동쪽으로 그냥 계속 그냥 간대요. 배고파질 때까지 계속 가다가 배고파지면은 가다가 만나는 가장 첫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타고 집에 온다는 거죠. 자유롭게 그냥 자유로운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이 친구 오토바이도 있는데 오토바이도 그렇게 한대요. 그냥 아무 때나 주말에 일어나가지고 동쪽을 향해 계속 오토바이를 달린대요.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다 기름이 떨어지면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주유소에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우고 미국은 이제 주유소에 보통 이제 뭐 팬케이크나 뭐 커피를 파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브런치를 먹고 기름을 채우고 다시 거꾸로 타고 집에 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가고 자유롭게 햇살을 만끽하고 오면 너무 즐겁다는 거죠. 이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연구할 때는 누가 막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무슨 논문을 썼다고 해서 막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푸시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모인 곳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공계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 창의성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재밌어서 막 연구하다 보면은 신기한 연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랩에 막 그런 박사과정에 있으면 진짜 웃겨요. 박사과정에 한 어떤 친구는 뭘 개발했냐면 그 집에 그 게임기가 있는데 그 게임기에 보면 막 카메라나 막 그런 컨트롤러 조이스틱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막 지가 뜯어가지고 막 개조해가지고 막 새로운 인체공학적인 막 그런 가상현실 컨트롤러를 막 개발하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니까 교수한테 자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한테 이거 뭐 게임기에 있는 컨트롤러인데 이거 좀 개조해가지고 인체공학적인 새로운 뭐 VR 컨트롤을 만들자 막 이런 제안을 하고 뭐 교수가 그럼 그걸 보고 생각 좋은데 하고 그 게임기 사주고 그러면 또 그 게임기 가지고 막 랩에서 막 게임 컨트롤러 개발한다고 가끔 게임도 하고 막 재미나게 살아요. 그러다가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면은 그거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진짜 새로운 그 가상현실 컨트롤러가 탄생하는 거죠. 이게 미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문화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목표를 세워놓고 1등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창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서 학벌 사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안타깝지만 다 실패하고 그 미국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창조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되게 게으릅니다. 지금 오늘 영상 찍는 시간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요일이고 지금이 수요일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늦게 일어났어요. 늦잠 자고 회의가 아침에 한 11시쯤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하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굉장히 게을러요 제가. 그래서 그 대충 이제 준비하고 미국은 집에서 일하니까 노트북을 켜고 아침 11시에 회의에 들어가서 근데 머리도 안 감아서 지금 머리 떡져 있는데 이 화상회의 할 때 얼굴을 안 보여주고도 화상회의 할 수 있거든요. 그 프로필 사진만 보여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떡져 있는데 굉장히 게을러요 제가. 굉장히 게으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항상 제가 하는 일은 굉장히 잘 돼요. 왜냐면 그 아시아에 하청을 하거든요. 그럼 아시아에 제가 하청하는 공장 애들은 아침 8시에 출근해요.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진짜 빡세게 일해요. 걔네들한테 저는 게으르게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메일 보내는 거야. 너는
요거를 하고 이 테스트를 한 3,000번 해. 너는 저 테스트를 한 2,000번 해. 너는 저 테스트를 한 1,600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결과를 보고서를 하면은 제가 얘기합니다. 이거 나한테 보고할 때는 항상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 분량으로만 보고해.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만 봐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결정을 내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컴퓨터 칩을 좀 더 두껍게 해야겠다. 지금 너무 얇아가지고 계속 실패하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너무 과하게 열심히 살면 안 돼요. 게으르지만 창조적인 사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던 그 방식으로 살아야지만 미국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제가. 맨날 여자애들이랑 놀러 다녔고 여행 동아리 한다면서 막 뭐 여기저기 놀러 다녔어요. 서울랜드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뭐 남산도 가고 뭐 안동 하회마을도 가고 뭐 땅끝마을도 놀러 가고 아시겠죠? 굉장히 재밌게 살면서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거를 아주 뿜뿜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던 저의 10대 학창 시절이라는 거죠. 공부는 못했어. 공부는 못해가지고 제가 명문대 못 갔어요. 저 인서울의 턱걸이로 겨우 들어갔어요. 하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던 이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그래서 백인들이랑 친한 거예요. 그냥 말이 딱딱 통해. 말이 딱딱 통해요. 그냥 거기다 내 개신교인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살아온 이 방식이 미국에서 안 먹힐 수 있어요. 이거 한국에서만 먹히는 방식일 수 있어요. 미국은 게으르지만 매우 창조적인 인생을 아주 자유롭게 살아본 인간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빡세게 막 뭐 100만 개 만들어야 되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100만 개 만들려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밤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건 다 아시아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적인 이 빡세게 목표를 위해서 막 잠도 안 자고 사는 이 삶을 탈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의 라이프가 왜 저렇게 편하게 놀고 탱자탱자 놀면서도 창조적일 수 있을까? 저러면서도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테크놀로지가 나올 수 있을까? 이 모든 백그라운드에는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과 가장 먼 태도가 특목고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미국인들의 라이프와 가장 먼 스타일, 가장 극과 극이에요. 가장 멀어요. 그래서 특목고 출신들이 미국에서 망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